선택한 건 좋아한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무수히 많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 이때 중시해야 할 건 선택 그 자체가 지닌 무게이다. 물건이라도 한 번 산 이상 까탈을 부리지 않아야 하고, 뭔가를 하기로 선택했으면 그것에 충실해야 하고, 사람을 사귀었으면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자기가 선택해놓고는 퇴퇴하며 내치거나 변덕을 부리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선택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불충실한 태도는 본인에게도 해가 된다. 여기서는 이곳이 아닌 저기를 바라보고, 저기서는 저곳이 아닌 여기를 바라다 보면 맨날 아쉬워하다 말 뿐이다. 그런 것을 두고 비승비속이니 또는 기회주의자니 하는 것이다. 사실 세상의 일이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이지 뭘 그리 다르겠는가. 완전 무결한 100점짜리가 없듯이 꽝일 따름인 0점짜리도 없다. 어떤 것은 좋고 나쁨의 비율이 51대 49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 어떠한 선택에도 완벽한 성공 혹은 완벽한 실패는 없다는 말이다. 그러니 처음 고를 때 신중히 한 다음에는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겠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든 묵묵히 맞이하고 따르는 태도다. 사람의 무게란 그런 책임지는 태도에서 나오지 다른 것에서 오는 게 아니다. 누가 억지로 그렇게 하도록 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선택해놓고 툴툴거려봐야 아무런 득도 안 된다. 다 같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이라고 다 같은 사랑이 아니다. 건강한 사랑은 부수적인 조건보다 대상 그 자체를 중시하는 사랑이다. 반면에 건강하지 않은 사랑은 대상보다 그 사람이 지닌 부차적인 것들에 더 욕심을 내는 사랑이다. 젊었을 때는 이러한 두 사랑의 차이가 그리 도드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순풍만 만나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역풍을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 그 차이가 현격히 나타난다. 평소 티격태격 다투다가도 역풍을 만났을 때, 즉 역경에 처했을 때 모든 것을 제쳐두고 모든 힘을 다해 상대를 돕는 이가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불안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가 더 난리를 치거나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다. 상대가 자신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실망하곤 떠나버리는 것이다. 전자는 대상 그 자체를 좋아한 사람, 즉 건강한 사랑을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후자는 그 대상의 조건들을 좋아한 사람, 즉 건강하지 않은 사랑을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랑을 원하는가? 건강한 사랑을 받고자 한다면 자기 역시 그러한 사랑을 해야 한다.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조건을 따져 사랑을 하면서 상대는 자기를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길 바란다면 그것이야말로 불공평한 일이 아닌가. 내일을 알 수 없으니 산다는 게 무엇일까, 잘 사는 게 어떤 걸까 하는 생각에 골몰하게 된다. 생겨난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마련이듯 우리의 삶 또한 한시적인데, 그 자체를 초월하고자 하는 거대한 담론은 별도로 젖혀둔다면 주어진 그 기간에 잘 산다는 건 무엇보다 즐겁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한다. 즐겁게 산다는 건 그야말로 각자의 주관에 달렸다. 사랑하는 거라 말하기도 하고, 무언가를 성취해내는 것이라 생각하기도 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거라 믿기도 한다. 하지만 각자의 성향이나 가치관대로 즐거워지는 방향이나 방법은 달라지더라도 모든 것은 주어진 자신의 여건을 충분히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자신이 만난 상대에 대해서도 자신의 분수나 복이 그 정도임을 인정하고 그 지점에서부터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현재에 불만족하면서 툴툴거리기만 한다면 자칫 상황만 악화시키지 않겠는가. 자신의 그릇대로 산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온갖 것들이 난무하는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곳이다. 뜻밖의 횡재를 만나기도 하고 무지막지한 일을 당하는 등 예측 안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그런 가운데서도 비정아리만큼 엄정한 잣대나 질서가 작동하는 곳이 이 세상이다. 사람은 끼리끼리 만난다라는 말도 그중 하나다. 겉보기에는 우연한 만남 같아 보이지만
잘 살펴보면 자기 수준이나 그릇대로 만나지 그 이상으로 만날 수 없다. 그런데 그렇게 비슷한 사람끼리 만났어도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긴다. 각자의 고집 때문이다. 자주 다투는 부부들을 만나보면 다들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인지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모른다. 한두 번 말해도 안 들으면 그러려니 하고 상대의 눈높이에 맞추는 유연성을 보여야 하는데 어쩌면 둘 다 그토록 자기 틀을 고수하는지 그렇게 치달아가다가는 파국으로 갈 게 뻔한데도 요지부동이다. 설사 파국을 면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감정이 상해 억지로 살게 된다면 돌이키기 어려운 손해인데도 말이다. 이러한 재앙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상대는 나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지 그 이상이나 이하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유유상종이라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이기에 상대에게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건 비현실적이다. 박력 있게 산다는 것. 문득 스티브 잡스가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한 인터뷰가 떠올랐다. 그가 말하길 자기는 성공의 아이콘이며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한다. 하지만 더 이상 일어설 수 없게 되니 아쉬운 게 한둘이 아니라고 했다. 인생을 좀 더 즐기지 못한 게 후회스럽다는 거였다. 그러면서 당부하기를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돈을 번 다음에는 반드시 좋아하는 것을 하며 살라고 했다. 운동이든 예술이든 봉사든 즐거운 것을 하고 살아야 후회가 없단다. 조만간 세상을 하직하게 될 그의 바짝 마른 모습에서 더욱 생에 덧없음을. 그래서 그 말에서 더욱 절절함을 느꼈었다. 공감되는 바가 많았던 그 인터뷰가 다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체력적으로 그다지 튼튼하지 못했던 나는 대신 꾸준한 것으로라도 뒤처지지 않으려 했던 게 아닐까 하고 돌이켜본다. 그러면서 열정이 부족해서 그런 줄은 모르고 무색무취가 기본이 아니냐며 그다지 튀지 않는 것을 선호했다.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인다고 나와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은 나의 그러한 면을 강화해주는 말을 하기도 했다. 그래서 나는 더욱 무난한 것에 역점을 뒀고 강렬한 끼를 발산하는 이들을 보면 굳이 저렇게 극성을 떨어야 하나 하고 의아해하기도 했다. 나와는 다른 모습에서 이질감 내지는 두려움을 느꼈던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이가 꽤 들은 지금에 와서는 나와 비슷한 사람을 보면 왠지 지루하다. 화끈한 맛도 모르고 매사를 적당히 하는 안전제일주의자 같아 그다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어차피 언젠가 떠날 세상살이라면 좀 더 재미나게 살다 가야겠다는 생각이다. 열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으면 더욱 좋고 누가 뭐라든 개의치 않고 자신을 충분히 발휘하며 살아보고 싶다. 천사띠 내려놓기. 사람은 자신의 나이답게 살아야 멋있다. 어떤 이유에서든 아이가 애어른 같거나 어른이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처럼 보이거나 노인이 자기만 챙기는 애 같다면 초라하다. 즉, 처신도 나이에 맞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사람들은 기존에 자신이 갖고 있던 태도에 줄곧 안주하려 든다. 그래놓고는 뒤늦게 사람들이 이기적이라느니 세상이 너무 각박하다느니 아니면 살기가 고달프다느니 등의 푸념을 늘어놓기 일수다.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는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어찌 그렇게들 까막눈을 하고 있는지. 늘 하는 말이지만 힘 있는 자는 서러워할 틈을 남기지 않는다. 아무런 미련이 남지 않도록 그때그때 정신을 차리고 주인으로 살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제 당신이 그렇게 비합리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믿음 아래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그때그때 하며 살았으면 한다. 그래야 뒤늦게 서러워하지 않을 테니 말이다. 모든 것에는 두 얼굴이 있다. 나와 상담을 하던 여성이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다. 신랑이 될 사람은 학벌이 낮긴 해도 성실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말하길 오랫동안 똑똑하다고 여기며 알고 지냈던 언니가 그 남자의 학벌이 너무 형편없다며 결혼을 다시 고려해 보라고 조언했다고 전했다. 나는 그러한 말을 정확히 언제 들었냐고 물었다. 그녀는 최근이라고 대답했는데 그렇다면 살림살이 준비는 이미 마쳤고 결혼식만 남긴 상태였다. 어떻게 할 참이냐고 묻자
그녀는 그 언니의 말이 걸리긴 해도 마음을 굳힌 상태이므로 결혼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녀는 그 언니의 말이 걸리는지 무거운 표정을 지었다. 안타까웠던 나는 그녀에게 유대인들이 생활의 지혜를 얻는다고 하는 탈무드를 말하며 거기에 나온 내용 하나를 들려줬다. 이미 산 물건에 대해서는 트집을 잡지 않는다라는 말로. 어차피 모든 것에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게 마련인데 이미 선택한 뒤에는 따져봐야 해로움만 된다는 교훈을 담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물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어느 것을 더 찾아내느냐에 따라 상대가 좋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한다고. 그러므로 이미 결심한 상태라면 장점을 더 부각해서 보는 것이 자신에게 훨씬 더 이득이 되는 자세라고 간곡히 일렀다. 아울러 결혼을 결심한 사람에게 그러한 말을 한 언니의 사려 깊지 못한 태도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미 그런 선택을 한 상황에서는 주변 사람들도 장점을 더 강조해줘야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옳고 그름은 그 자체로서 결정되는 것이라기보다 상황과 연계되어 결정되는 것임을 다시금 새긴다. 지나치게 실망하지 않는 법. 내게 상담을 받는 50대 전문직 여성은 멋스러운 감각을 지녔다. 그 나이에도 발레를 배우며 집안에 필요한 예쁜 소품들을 눈여겨봤다가 장만할 줄도 알고 음식도 상당히 맛깔스럽게 했다. 어느 날 그 여성은 이런저런 넋두리를 하다 자신은 이미 50대지만 그래도 언젠가 선물 같은 남자와 만나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사랑해줄 남자를 꿈꾼다는 말이었다. 그러한 말에 여전히 소녀처럼 예쁜 꿈을 꾸고 있구나 하면 나는 빙긋이 웃었다. 그 얼마나 예쁜 소망인가 해서다. 그러한 바람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아무래도 덜 지치고 덜 우울할 것 같아 반기는 마음이었다. 그런데 엊그제 그 여성이 또다시 선물 같은 남자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이러한 말을 들은 나는 처음처럼 반갑기보다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어 조심스럽게 말했다. 성적인 욕구가 왕성한 젊은 시절에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마냥 좋아해 주지만 나이 들어가면서는 애누리 없는 잣대를 들이대길 마련이에요. 나이 들어서는 상대를 마냥 곱게 봐주는 사람이 드물기에 선물 같은 남자를 만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이런 김새는 말에 그녀는 무슨 말이냐는 듯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나는 다시금 설명했다.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바가 있을 때는 상대를 예쁘게 바라보며 참아주지만 욕구가 적어졌을 때는 지극히 상식적인 기준을 적용한다고 했다. 이해를 위해 몇몇 예화도 들려줬다. 가령 처가에 후하던 남편이 나이 들어가는 어느 시점에서는 뻣뻣해진다든가, 아내만 챙기던 사람이 뒤늦게 아내에게 비난하듯 잔소리를 퍼붓는다든가, 전에는 남편이 냉정해졌다며 당황해하는 부인을 상담할 때 부인의 방심이 그렇게 만든 것 아니냐는 쪽으로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아내에게 원인이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보다는 남편 자체의 변화의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 쉽게 말하면 성적 욕구가 줄어들면서 남편이 마냥 아내를 사랑스럽게 보거나 아내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 이미 젊음을 뒤로한 늦은 나이에 뭐 그런 야무진 꿈을 꾸는지 나는 그녀에게 이러한 변화를 이해시키며 선물 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속상해하지는 말라고 했다. 좋은 상대를 만날 기회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확률상 그렇게 되기 어렵다는 것쯤은 알아두라고 한 것이다. 핑크빛 미래를 꿈꾸는 건 예쁘기도 하고 삶의 커다란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때론 예쁜 소망보다도 좀 더 현실적인 시야를 갖는 게 필요하기도 하다. 미워하지 않는다. 전에 읽었던 신영복 선생님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다시 꺼내 들었다. 무기징역수로 20년을 살았던 인고의 세월 속에서 그분은 흐트러지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인격을 더 성장시켰다. 감금된 상태에서도 많은 독서를 했고 흉악범들의 말에도 온전히 귀를 기울였다. 그렇게 올곧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에 자포자기할 법도 한데 도리어 많은 사람에게 횃불이 됐으니 말이다.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제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본다. 그분이 개수 씨에게 보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에 우리들은 없이 살기는 더합니다만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여름 징역의 10가지, 20가지 장점을 일시에 무색하게 해버리는 결정적인 사실. 여름 징역은 자기의 바로 옆 사람을 증오하게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분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미움받는다는 사실을 무엇보다 불행하다고 여겼다. 그래서 열악하기 짝이 없는 교도소에서도 사람을 증오하게 되는 여름철보다는 차라리 원시적 우정을 이루는 겨울철이 낫다고 한 것이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삶에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건 서로밖에 없다. 서로를 어여삐 여겨보듬어 안을 때 그나마 덜 외롭고 덜 두려울 테니 말이다. 더구나 우리의 삶은 불가분 다른 사람들과 엮여 있다. 잘 살펴보면 우리가 느끼는 행복과 불행은 대부분 가까운 사람들의 관계에서 온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나처럼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만 한다면 좀 더 사람들에게 너그러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생명체를 존중하며 올곧게 사는 길은 바로 그러한 데 있다고 믿는다. 솔직함도 죄가 될 수 있다. 인간관계는 유리잔처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특히 곤란한 상황일수록 조심스럽게 말하지 않으면 상황은 더더욱 꼬이게 마련이다. 가령 곤란한 부탁을 받았을 때는 그 자리에서 싹둑맞게 거절하기보다 상대가 무안하지 않도록 한번 생각해 보자라든가 아니면 상의해 보고 연락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 잘 돌려 말하는 건 일종의 예의이기 때문이다. 아쉬운 처지에 놓인 청탁자는 극히 예민한 상태에 있기에 조심스럽게 대하지 않으면 상처를 받게 마련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 반기를 드는 사람들도 있다. 우회적으로 돌려 말하면 상대가 단념하지 않을 것이기에 분명하게 말하는 게 더 낫다고 주장하며 다소 상처가 될지라도 분명하게 말해줘야 쓸데없는 기대를 품지 않는다는 것이다. 각각의 주장에 다 일리가 있다고 보지만 참으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솔직함이 상대에 대한 배려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딱딱 내뱉는 식으로 하다가 상대의 자존심을 다치게 한다면 그것도 죄다. 정녕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단호하게 말하고 싶다면 이후에 자신에게 떨어지는 타인들의 악의적이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그러려니 하고 군소리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자신의 직선적인 태도가 일으킨 결과이기 때문이다. 덧없는 것들에 대하여 죽기 전에 누군가를 흠뻑 사랑하고 또 누군가로부터 흠뻑 사랑을 받아보고 싶다며 눈시울을 붉히던 사람이 있었다. 그러한 말에 별다른 반응 없이 잠자코 있자 그녀는 선생님도 그러하지 않으세요라고 물었다. 자신의 그러한 꿈이 모든 사람이 갖는 바람, 즉 보편적인 꿈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것 같았다. 그러한 질문을 받고 나도 그러한 사랑을 꿈꾸고 있는가 하고 잠시 생각해봤다. 하지만 그렇다는 대답이 선뜻 나오질 않았다. 그런 사랑을 꿈꾸며 몹시 애달파하던 때도 있었지만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집착이나 서운함을 생각하니 그것을 원한다고 말하기가 주저된 것이었다. 누군가를 아주 좋아하게 되면 그와의 관계가 유지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가. 또 그런 대상이 자기를 흠뻑 사랑해준다면 그 마음이 변치 않기를 얼마나 고대하는가. 만약 조금이라도 전과 같지 않으면 마음이 서운하고 산란할 게 뻔하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건 어디에도 없다. 대상도 변하고 여건도 변하니 어느 하나 안심할 수 없는 게 우리 삶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감정의 휘몰아침이 심한 사랑에 발 담그고 싶은 마음이 그리 크지 않다. 한번 좋은 맛을 보면 그것을 그리워하거나 아쉬워할 텐데 그것이 성가시다. 영속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조용히 지내고 싶은 마음이다. 그렇게 사는 게 심심하거나 지루할 수 있겠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여건이나 대상을 갖고 씨름하지 않으니 그것도 좋지 않은가. 덧없는 것에 귀중한 삶의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자기를 알고
자기를 성장시키고 다른 이들을 위한 봉사로 복을 짓는 일에 더 열중했으면 한다. 고통이라는 주제. 어느 누구도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는 게 우리네 삶이다. 워낙 예측 불허의 변수들이 작용하는 탓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녹록지 않은 현실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위험에 따른 고통을 줄일 수 있을까? 고통 극복의 방안으로 상담에서 제시하는 방안은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한 관계에서 든든함을 느끼게 되면 닥쳐오는 변수들에 덜 당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다. 상담사를 신뢰하거나 자신의 마음을 여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점진적인 방안으로는 간의 기별이 안 갈 정도로 절박하거나 열악한 상황에 처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는 좀 더 신속한 그 무엇이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현실에 적응하는 정도로 만족할 수 없고 그 이상의 가치나 의미를 추구하는 좀 더 정신적 성장을 모색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 이럴 때는 종교를 통해 고통을 완화하거나 정신적 성장을 꾀하는 게 좋다. 죽음과 같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발전한 까닭인지 종교에는 엄청난 힘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종교는 기독교와 불교라고 할 수 있는데, 전자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이고 후자는 이성적 이해를 통해 스스로를 구원을 얻는 것이다. 사람들은 두 종교를 놓고 어느 게 더 나은지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지만 나는 상담사라는 정체성 때문인지 지극히 현실주의적이다. 따라서 핵심은 대상에 있는 게 아니라 대상을 맞이하는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여긴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자기에게 맞지 않으면 액자 속의 그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즉, 어느 종교가 우열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기질을 살피고 그것에 맞는 것을 따르는 게 중요하다. 따라서 창조주라는 신에 대한 믿음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맞이하는 온갖 고통을 모두 신에게 맡기고 자신은 홀가분하게 마음을 비우고 살길 권한다. 다시 말해 어떤 것이 닥치든 주님과 함께한다고 믿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며 하루하루를 견디라는 것이다. 특히 감성적이고 어떠한 대상에게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사람의 형상을 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적합할 수 있다. 반면 창조주를 방편에 불과한 설정이라고 여기며 이에 믿음을 갖기 어려운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고통의 실체가 별것 아니라는 걸 순간순간 깨달아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방식을 택하는 게 좋다. 이런 사람들은 고통의 무화성을 철저히 인식하기 위해 자신의 탐욕, 성냄, 어리석음과 같은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하는 수행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 어떤 게 더 어려운지를 논하는 건 부질없는 일이다. 사람에 따라 무조건적인 믿음을 갖기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이성적으로 고찰하며 수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각자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고 그로 인해 삶에서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 가치가 있다고 본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그때그때 가볍게 산다에서 가져왔다.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행복하지 못하면 영원히 행복해질 수 없다. 행복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며 과거에 있지도 미래에서 오지도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외부 조건에 의해서 행복이 정해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심리학과 상담 전공 교수로 30년 넘게 심리학을 연구하고 직접 상담해온 저자의 생각은 다르다. 저자는 모든 삶은 각자가 주인이기에 불행하게 살 것이냐 아니면 행복하게 살 것이냐는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인생에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원칙을 지키라고 말한다. 첫째, 도망치지 않는다. 예상치 못한 나쁜 상황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지뢰밭을 밟아가듯 위태로운 게 인생이기에. 잘 사는 비결은 주어진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키우는 데 있다. 둘째, 기대하지 않는다. 지나친 기대를 하면 실망감이 커지게 된다. 그러니 무엇에 대해서든 기대는 적당히 해야 한다. 그래야 어떤 일이 일어나도 실망하지 않는다. 셋째, 미워하지 않는다.
미움이 계속 쌓이면 결국 나를 파괴할 뿐이다. 차라리 미워하는 그 대상보다 행복해지려고 노력하자. 그것이 도리어 통쾌한 승리가 될 것이다. 넷째, 애쓰지 않는다. 산다는 건 사실 별것 아니다. 꽃이 피고 지듯 그렇게 왔다 가는 것일 따름이다. 그러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기울이며 그 이상은 내려놓는 게 좋다. 이 책의 제목처럼 주어진 자신의 상황에 대해 덜 힘겨워하며 그때그때 가볍게 살았으면 한다. 저자의 말대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나놓고 돌아보면 별것 아닌 게 수두룩하기 때문이다.